안녕하세요. 풋볼리스트 조효정입니다. 오랜만에 토트넘 뉴스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로, 코파에 나서는 선수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올여름 비슷한 시기에 두 주요 국제대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15일 이번 주 토요일 새벽부터 독일에서 유로 2024가 열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 21일에는 미국에서 개최되는 2024 코파 아메리카가 시작됩니다. 코파 아메리카는 원래 남미 국가들이 참가하는 대회지만 당초 에콰도르가 가지고 있던 개최 자격을 다음 월드컵 개최국인 미국이 이어받게 되면서 북중미 국가들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주요 리그에서 활약 중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즌 종료 이후 쉬지 못하고 대표팀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토트넘 선수 중엔 7명이 두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유로대 참가 선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의 미들맨 미키 판더펜이 로날드 쿠만 감독이 이끄는 네덜란드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내부 주전 경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덜란드 수비진에 쟁쟁한 수비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리버풀과 네덜란드의 캡틴 버질 반다이크를 비롯해서 김민재 선수의 동료인 마티스 더리어트, 각각 맨체스터 시티, 인테르 밀란 소속인 네이선 아케와 스테판 더프레이, 아약스, 맨유, 미넨을 거쳤고 올 시즌에 돌풍의 팀 지로나에서 뛴 베테랑 데일리 블렌티 같은 선수들도 수비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좋은 센터백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판더펜 선수는 대표팀에서 풀백으로 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회 직전 평가전에서도 왼쪽 풀백을 맡았고 그전에도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 소속팀에서 본 적도 있고 토트넘에서도 풀백으로 가능성을 보이긴 했는데 유럽에서 풀백 경험을 더 쌓는다면 다음 시즌 토트넘이 판더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D조에 속한 네덜란드는 폴란드, 오스트리아, 더불어 프랑스와 같은 조에 속했습니다. 최대 조 3위까지도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어 여유는 있지만 토너먼트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는 우승 후보 프랑스와의 맞대결에 관심이 모입니다. 포지션이 직접 겹치지는 않는데 역습 상황에서 음바페와 속도 경합을 벌이는 장면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유로는 6개 조 3위 국가들 중 상위 4개 국가가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토트넘 주전수 문장 굴리엘모 비카리오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잉글랜드로 무대를 옮겼음에도 이적하자마자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며 위고 요리스의 공백을 훌륭히 메웠죠. 대표팀에서는 아쉽게 백업 골키퍼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경쟁자가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동료 잔루이지 돈나룸마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주전자리를 굳혔고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수죠. 돈나룸마를 제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돈나룸마는 지난 유로 2020에서도 주전 골키퍼로 활약했고 결승 승부차기 승리를 이끌면서 대회 MVP까지 수상한 선수입니다. 주장이기도 해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돈나룸마가 주전으로 활약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비카리오는 일단 로테이션을 가동할 때라든지 유사시에 출격을 노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넘버 2 자리까지는 올라선 듯합니다. 지난 3월 A매치 두 번째 경기 에콰도르전과 최근 열린 평가전 튀르키예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돈나룸마 외에 가장 최근 스팔레티 감독의 선택을 받은 골키퍼니까 혹시나 골키퍼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기회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연패를 노리는 이탈리아는 가장 험난한 B조에 속해 있습니다. 유로 3회 우승팀 스페인, 카타르 월드컵 3위 팀 크로아티아, 그리고 알바니아와 같은 조입니다. 피파 랭킹이 나란히 8, 9, 10이죠. 알바니아가 있어 여유있게 3위에는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여나 미끄러지는 경기가 생긴다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도 유로에 참가합니다. 소속팀과 대표팀에서의 입지가 다른 선수들이 꽤 있는데 호이비에르도 이에 해당합니다. 올 시즌 토트넘에서 경기에 꽤 나섰지만 대부분 교체 출전이었습니다. 리그 36경기 출전 중 28경기에 교체로 나섰습니다. 반면 대표팀에선 최근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덴마크는 대회 전 스웨덴과 평가전 그리고 노르웨이와 평가전을 치렀는데 호이비에르는 2경기에 모두 출전했습니다. 스웨덴전에선 팀 동료 데얀 쿨루셉스키와 맞대결을 펼쳐서 선제골을 터뜨렸고 팀의 2대1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이어 열린 노르웨이전에서도 선발로 나섰고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계속 주전으로 활약 중이었고 대회 직전 컨디션까지 좋으니 이번 유로에서도 토트넘과는 달리 대표팀에서 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회가 호이비에르가 토트넘 소속으로 치르는 마지막 A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주전으로 쓸 생각이 없고 계약도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토트넘 감독들이 지휘봉을 잡은 페네르바체 혹은 나폴리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덴마크는 지난 대회에 이어 돌풍을 노리고 있습니다. 3년 전 열린 유로 2020에서 핵심 선수 에릭센이 쓰러져 좀 흔들리는 면도 있었으나 결국 단결해서 준결승까지 올라가는 저력을 보여줬죠.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선 C조에 속해 있습니다. 잉글랜드, 세르비아 그리고 슬로바키아와 만납니다.
유로에 참가하는 마지막 선수는 드라구신입니다. 드라구신 역시 토트넘에서의 모습만 보신 분들께 다소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 합류해서 자주 나오지 않았고 판도펜이 부상으로 나왔을 때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선수도 토트넘이 무려 바이에른 뮌헨과 경쟁을 벌여 영입한 이유가 있는 선수였습니다. 제노아 시절 활약을 바탕으로 대표팀에서 주전 멤버로 활약 중입니다. 대회 직전 평가전까지도 꾸준히 선발로 나서고 있고요. 루마니아는 벨기에,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와 함께 2조에 배정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토트넘 선수들끼리 조별리그에서 만나는 일은 없게 됐네요. 루마니아가 강호는 아니지만 다른 조에 비해 조 편성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라서 토너먼트 진출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마니아 대표팀은 앞서 유로 본선에 5번 참가했는데 그중 8강에 오른 2000년 대회 한 차례만 토너먼트에 오른 경험이 있습니다. 유로 참가 선수들 중에서 없어서 의아한 이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부침이 있긴 했지만 전반기 에이스급 활약을 보여준 제임스 메디슨이 일단 빠졌죠. 메디슨은 33인 예비 명단에 합류했으나 한 차례 평가전을 치른 이후 발표된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전력이 좋은 잉글랜드 중원에는 사실 메디슨이 떨어진 게 납득이 갈 수도 있을 법한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드 벨링엄이라든가 데클랑 라이스, 그리고 소속팀에서와 달리 대표팀에서 요즘 미드필더로 기용되는 알렉산더 아놀드가 있고요. 첼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파머나 토트넘과 연결됐던 갤러거, 에제, 워튼, 마이누 이런 선수들이 뽑혔습니다. 역시 주전으로 활약한 페드로 포로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루이스 델라푸엔테 스페인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 풀백 다니 카르바알과 베테랑 헤수스 나바스를 그 자리에 선택했습니다. 그 밖에 우도기는 부상으로 이탈리아 대표팀에 뽑히지 못했습니다. 브레넌 존슨과 데안 쿨루셉스키 같은 선수들은 각각 웨일즈와 스웨덴이 유로 본선행에 실패하면서 이번 대회에는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코파 아메리카 참가 선수들입니다. 리오넬 메시와 함께 메이저 대회 3연패를 노리는 아르헨티나의 토트넘 선수 2명이 있습니다. 미드필더 로세소, 수비수 로메로인데요. 물론 영상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명단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29명을 뽑아줘서 빠질 선수들이 3명 더 있는데요. 최근 대표팀 입지를 생각하면 그래도 두 선수는 대회에 나설 것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우선 로셀소는 호이비에로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토트넘에서 중용받지 못했죠. 리그 22경기에 출전했는데 교체 출전이 18차례였습니다. 대표팀에서도 선발과 교체를 오가긴 하는데 2024년 들어서는 모두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중원에서 로드리고 데파울, 레안드로 파레데스, 엔소 페르난데스, 그리고 알렉시스 메갈리스터 이런 선수들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부상으로 아르헨티나가 우승했던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더욱 의욕을 불태우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호이비에르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회가 토트넘 소속으로 임하는 마지막 대회일 수 있습니다. 로셀소 역시 스페인 구단을 중심으로 이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메로는 토트넘에서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주전 수비수죠. 월드컵 우승 멤버이기도 하고 그 이후로도 거의 대부분 선발로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에콰도르와 친선 경기 때는 수비는 물론 과감한 오버래핑과 침착한 패스로 어시스트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2021년 열린 코파 우승 때 대회 중 부상으로 3경기 출전에 그친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 대회에서는 더욱 불태울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아르헨티나는 2021 코파 아메리카,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서 메이저 대회 3연패에 도전합니다. 조별리그 A조에서 마주칠 상대는 칠레, 페루, 캐나다인데요. 칠레는 2010년대 우승도 했고 그래서 난적인 건 알겠는데 칠레보다 랭킹이 높은 페루가 눈에 띕니다. 페루도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페루는 직전 코파 아메리카 2대회에서 각각 준우승 그리고 준결승 진출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마지막 순위에 있는 캐나다는 데시마시 감독이 최근에 부임했죠. 얼마나 잘할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코파는 조 2위 안에 들어야 8강에 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선수는 로드리고 벤탄쿠르입니다. 큰 부상 이후에 살짝 애매해진 감이 있죠. 부상 회복 이후에도 일단 대표팀에 꾸준히 부름을 받았고 코파 명단에도 합류를 했습니다. 최근 평가전 멕시코전에 선발 출전해 4대0 승리에 기여하기도 했고요. 이 경기에선 이강인 선수의 팀 동료인 우가르테와 호흡을 맞췄는데 본선에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루고 온 발베르데, 레알 마드리드 소속 미드필더 발베르데와 함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산 15회 우승으로 아르헨티나와 함께 대회 공동 최다 우승국인 우루과이는 C조에서 개최국인 미국을 비롯해 파나마, 볼리비아와 맞붙습니다. 끝으로 코파에 참가하지 못한 주요 토트넘 선수를 더 짚어보자면 히샬리송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미 아시다시피 부상으로 시즌을 일찍 마쳤죠. 그리고 그 여파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시 부상 소식도 구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코파 명단을 발표한 브라질 축구협회를 통해 먼저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